제발 문 좀 열어줘. 무서워서 못 자겠단 말이야. 여보, 제발 문 좀 열어보라니까. 새벽 3시 고요한 집안을 뒤흔든 건 다름 아닌 아내의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도둑이 든 것도 집에 불이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방 건너편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의 방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며 아내는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아내의 모습.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 인생의 소원은 당신 코골이 안 듣고 혼자 편하게 자는 거야 라며 각방 선언을 주도했던 그 당당하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닫힌 방문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 기막힌 상황. 도대체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생을 함께한 부부라 해도 나이가 들면서 잠자리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젊을 때는 살 맞대고 자는 게 사랑인 줄 알았지만 나이 들면 서로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배려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중년 부부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각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아셔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각방은 달콤한 자유일지 몰라도 60대 이후의 각방은 때로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의 독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은 평생 각방을 외치던 아내가 왜 60대가 넘어서 갑자기 남편의 방문을 두드리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이고도 서글픈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중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시 그날 밤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인 60대 남편 박 선생님은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등골이 서늘해진다고 하십니다. 박 선생님 부부는 사실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큼 쿨하고 현대적인 부부였습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두 분은 합의하에 각방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남편분의 코골이와 이갈이 그리고 아내분의 예민한 장기 때문이었죠. 처음 각방을 쓰기로 결정했을 때 아내분은 마치 해방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꿀잠을 잘 수 있겠다. 다시는 당신 냄새 맡으며 억지로 잠청하지 않아도 된다며 콧노래까지 불렀으니까요. 실제로 지난 10년은 천국 같았습니다. 서로의 수면 리듬을 방해하지 않으니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고 오히려 낮에는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진 것만 같았죠. 잠잘 때만큼은 온전히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온도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잠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중년 부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처럼 여겨졌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자랑 삼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야, 각방 써봐. 신세계가 열려. 부부싸움 할 일도 없다니까? 라고 말이죠. 그렇게 두 분은 각방 생활이 주는 달콤한 자유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영원히 그 평화가 지속될 줄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분의 은퇴 이후 그리고 아내분이 60을 넘기면서 서서히 아주 은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밤의 공기가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요. 젊을 때의 밤은 휴식과 충전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밤은 때때로 사무치는 고독과 알 수 없는 불안이 엄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내분에게 그 변화는 불면증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한 번 잠에서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어졌죠. 예전 같으면 옆에서 드르렁거리는 남편의 코골이 소리가 짜증나서라도 다시 잠을 청했을 텐데 완벽하게 차단된 아내의 독방은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문제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뿐.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분은 그 완벽한 정적 속에서 묘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갑자기 심장이 멎으면 아무도 모르게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섬뜩한 생각.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편이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단절감이 엄습해온 겁니다. 젊었을 때의 혼자는 자유였지만 늙어서의 혼자는 고립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여느 때처럼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잘 자요라는 건조한 인사를 나누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내분은 잠을 청하려 뒤척였지만 그날따라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흐르더랍니다. 갱년기 증상인가 싶어 물도 마셔보고 심호흡도 해봤지만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어둠이 자신을 집어삼킬 것 같은 공포가 극대화되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바람 소리조차 누군가의 비명처럼 들렸고 천장의 무늬가 괴물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야간 불안 혹은 심할 경우 공황 발작의 전조라고도 부릅니다. 특히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는 60대 이후에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 그리고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무력감이 합쳐져 극도의 공포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내분은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건너편 방에 있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토록 시끄럽고 귀찮게만 느껴졌던 남편의 존재가 그 순간만큼은 유일한 동화줄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이성보다 앞선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분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의 어둠을 뚫고 남편의 방문 앞까지 가는 그 몇 발자국이 천리 길처럼 멀게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여보 하고 불렀지만 깊이 잠든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지 않는 인기척에 아내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 남은 건 아닐까 하는 망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문 좀 열어줘. 무서워서 못 자겠단 말이야.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온기가, 살아있는 사람의 숨소리가 절실하게 필요했을 뿐입니다. 장결에 놀라 튀어나온 남편 박 선생님은 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는 아내를 보고 기절토풍할 뻔했습니다. 무슨 귀신이라도 본 줄 알았다고 해요. 평소에 내 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던 아내가 아이처럼 울며 매달리는데 당황스러움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아내를 부축해 거실 소파에 앉히고 물을 먹이며 진정시켰습니다. 한참을 떨던 아내가 겨우 입을 열어 뱉은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당신 방에서 자면 안 돼. 그냥 바닥이라도 좋아. 숨소리만 들리면 될 것 같아.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그토록 혐오하던 남편의 코골이 소리가 이제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생명의 소리로 바뀌어버린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요. 아내분에게 각방은 더 이상 호텔 같은 휴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매일 밤 죽음과 독대해야 하는 차가운 독방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이 비단 이 부부만의 특별한 사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쿨하게 각방을 쓴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외로움과 단절감에 시달리는 중년 부부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편해서 좋다는 말 뒤에 숨겨진 사실은 불안하다는 속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 노화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 기반도 약해집니다. 이때 배우자의 존재는 단순한 룸메이트 그 이상입니다. 나의 생존을 확인해주고 위급 상황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이자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남편은 떨고 있는 아내를 보며 10년 전 각방을 쓰자고 했을 때 너무 쉽게 동의했던 자신을 자책했다고 합니다. 편안함이라는 명분 아래 서로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던 거죠. 아내의 절규는 단순히 무서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 아직 여기 있어, 나 좀 봐줘, 나 혼자 두지 마라는 늙어가는 영혼의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이후 이 부부의 잠자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내의 바람대로 두 사람은 다시 합방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10년의 습관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현실은 드라마처럼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몸에 배어버린 습관과 좁혀지지 않는 생활 패턴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견고했으니까요. 아내의 공포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한 침대를 쓰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오히려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흔히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부부관계, 특히 노년의 부부관계에서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잘해주는 것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내분이 느꼈던 그 공포의 실체는 어쩌면 귀신이나 죽음이 아니라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완벽한 부재 증명이었을 겁니다.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이 기막힌 해프닝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방문은 지금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굳게 닫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 너머의 배우자는 오늘 밤 안녕한가요? 사실 처음부터 공포영화 같았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10년 전 그들이 처음 각방을 쓰기로 결정했을 때 그 순간은 마치 오래된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은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네 부부들 50대 넘어가면서 한 침대 쓰는 거, 그거 보통 인내심 필요한 일 아니잖아요. 이 부부도 그랬습니다. 남편의 콧소리는 무슨 천둥 소리 같아서 아내는 밤새 뒤척이다 쪽잠을 자기 일쑤였고, 반대로 아내는 갱년기가 오면서 열이 확 올랐다 내렸다 하니 한겨울에도 창문을 열어야 했지만 추위를 많이 타는 남편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니 각방이라는 선택지가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겠습니까? 처음엔 아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서로 편하게 좀 자자. 당신 콧꼬리 때문에 나 수명 단축될 것 같아. 남편도 내심 반기는 눈치였죠. 늦은 밤까지 눈치 안 보고 TV 스포츠 채널도 마음껏 볼 수 있고 스마트폰 불빛 때문에 아내에게 등짝 맞을 일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쿨하게 아주 합리적으로 각방을 선언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자랑 삼아 이야기하곤 했죠. 야, 각방 쓰니까 세상 편해. 신혼 때보다 더 사이가 좋아진 것 같다니까. 첫 1년은 그야말로 꿀 같은 자유였습니다. 아내는 방문을 닫고 침대 한가운데 대자로 뻗어 잤습니다. 옆에서 컥컥대는 소음도 없고 이불을 끌어당기는 쟁탈전도 없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습니다.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고 컨디션이 좋으니 남편을 봐도 짜증이 덜 났습니다. 남편 또한 자기만의 동굴이 생긴 것에 만족해하며 콧노래를 불렀죠.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자신들의 선택이 현명한 중년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자유라는 놈이 사실은 두 사람 사이를 이어주던 아주 가늘고 긴 정서적 탯줄을 소리 소문 없이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각방 생활이 3년, 5년 이어지면서 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라진 건 베개 송사였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낮에는 바빠서 혹은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밤에 불 끄고 누워서 도란도란 나누곤 하잖아요. 오늘 철순의 엄마가 그러는데, 혹은 당신 요즘 회사 일 힘들지? 이 같은 사소한 위로와 잡담들 말입니다. 그런데 각방을 쓰면서 이 시간이 증발해버렸습니다. 낮에는 각자 일하느라 바쁘고 저녁 먹고 나면 나 먼저 들어갈게라며 각자의 방으로 흩어집니다. 닫힌 방문은 단순한 나무 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부터는 내 구역이니 침범하지 마시오라는 무언의 경고판이 되어버렸죠. 대화는 점차 용것만 간단히 하는 업무적인 대화로 변해갔습니다. 밥 먹어? 관리비 냈어? 이번 주말에 결혼식 있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정이 오갈 틈이 없어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둔감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죠. 한바탕 싸우고도 한 이불 덮고 자다 보면 자다가 무심결에 닿은 남편의 따뜻한 발 혹은 아내의 고른 숨소리에 스르르 화가 풀리기도 하는 게 부부 아닙니까? 그런데 각방을 쓰니 싸우고 나면 그걸 풀 계기가 사라졌습니다. 싸운 채로 각자 방에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리면 그만이니까요. 화해의 골든타임을 놓친 감정의 앙금은 각자의 방에서 차곡차곡 쌓여서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아내는 가끔 밤에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왔다가
남편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문을 벌컥 열고 아직 안 자고 뭐해? 라고 물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문고리를 잡는 게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어색하고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혹시 자는데 깨우면 싫어하겠지? 자기만의 시간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 하는 배려를 가장한 거리감이 두 사람 사이를 콘크리트 벽처럼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잊어버린다는 것,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온기를 통해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특히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에게 배우자의 채취와 온기는 공기처럼 당연한 생존 조건이었을 텐데 쾌적한 수면 환경을 얻는 대신 그 원초적인 안정을 포기한 셈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각방은 분명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10년 차가 되자 그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의 코골이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었지만 동시에 남편이 밤새 기침을 하는지 잠꼬대를 하는지 아니면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완벽한 남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마치 쉐어하우스에 사는 낯선 동거인처럼 말이죠. 그렇게 편안함에 취해 있는 사이 부부라는 관계의 뿌리는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라고 믿었던 그 공간이 실은 서로를 고립시키는 독방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그 안락한 침묵이 훗날 얼마나 큰 공포와 외로움으로 되돌아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가장 편안했던 그 10년이 사실은 다가올 폭풍을 앞두고 가장 위험하게 고요했던 시간이었음을 그땐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꿀처럼 달콤했던 각방 생활의 자유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인생은 참 얄궂게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바로 남편의 은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면서 말이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0년 넘게 아침이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밀물처럼 들어오던 남편이 이제는 하루 24시간 내내 집이라는 좁은 어항 속에 나와 함께 갇혀있게 된 상황을요. 보통 은퇴 초기에는 아내분들이 소위 말하는 삼식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밥을 차려줘야 한다는 그 물리적인 노동의 고단함, 친구들과 커피 한 잔 마시러 나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는 그 답답함, 다들 겪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부부의 이야기는 단순히 밥 세끼 차려주는 게 귀찮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공포는 밥상이 아니라 굳게 닫힌 방문 틈새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남편이 은퇴하던 날 남편은 회사에서 가져온 짐박스를 서재 구석에 내려놓고는 습관처럼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우리는 각방을 쓰니까 당신은 당신 방에서 나는 내 방이나 거실에서 지내면 되겠지. 밤에만 따로 자는 게 아니라 낮에도 각자 생활하면 서로 부딪힐 일 없고 오히려 편할 거야. 라고 말이죠. 얼핏 보면 아주 합리적이고 쿨한 중년 부부의 생활 수칙처럼 보입니다. 굳이 얼굴 맞대고 싸우느니 물리적인 공간을 분리해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아내의 착각이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남편이 방문을 닫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해서 자나보다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쉬나보다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낮 시간에는 남편이 집에 없으니 그 방문이 닫혀있든 열려있든 아내의 신경을 거스를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집은 온전히 아내의 통제하에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붙박이처럼 있게 되자 상황은 기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남편이 믹스커피 한 잔을 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달칵 문을 닫습니다. 예전 같으면 출근해서 비어 있어야 할 그 방에 이제는 거대한 침묵 덩어리 같은 남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내의 온몸을 짓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어색함 정도였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다가도 괜히 볼륨을 줄이게 되고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도
혹시 방 안에 있는 남편이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추게 되는 사소한 불편함들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신경은 온통 그 닫힌 방문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한 집 안에 같이 있는데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벽하게 단절된 느낌. 차라리 눈에 보이면 양말 좀 아무데나 벗어놓지 말라고 잔소리라도 할 텐데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니 그 안에서 뭘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는 건지, 낮잠을 자는 건지, 아니면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건지. 오후 2시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는 그 평화로운 시간에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합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이 평화가 아니라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으려다 말고 자기도 모르게 남편의 방문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살아는 있는 건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인기척이라도 나면 좋으련만 방음이 잘 되는 건지 아니면 남편이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는 건지 문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예전의 각방 생활은 서로의 숙면을 위한 배려였지만 은퇴 후 하루 종일 이어지는 각방 생활은 서로를 향한 무관심과 단절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내는 문득 이 집이 거대한 고시원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전혀 모르는 타인과 살고 있는 기분. 밥 먹을 때만 잠깐 얼굴을 마주하고 식사가 끝나면 각자의 굴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기이한 동거. 분명 법적으로는 부부이고 물리적으로는 불과 5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 심리적인 거리는 지구 반대편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아이러니. 이것이 바로 은퇴 후 각방을 쓰는 부부들이 맞닥뜨리는 첫 번째 위기, 정체불명의 불안감입니다. 이 불안감은 단순히 심심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있을 때는 일하고 있겠지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지만 은퇴한 남편이 방구석에 박혀 있을 때는 그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면서 온갖 부정적인 상상력이 발동하게 되는 거죠. 혹시 우울증이 온 건 아닐까? 나랑 말 섞기가 싫어서 저렇게 피하는 건가? 지금 안에서 몰래 딴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내의 머릿속은 온갖 의심과 걱정으로 복잡해집니다. 차라리 나와서 싸우기라도 하면 감정의 배설이라도 될 텐데 저 닫힌 문은 마치 너는 내 영역에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철옹성처럼 느껴집니다. 아내는 용기를 내어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습니다. 그리고 남편 방문 앞까지 걸어갑니다. 하지만 손을 들어 노크를 하려던 찰나 아내는 멈칫합니다. 내가 굳이? 싫다는 사람 귀찮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자존심과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할 남편의 뚱한 표정이 두려워서입니다. 결국 아내는 과일 접시를 식탁 위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깨닫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편하다는 핑계로 만들어온 우리 부부의 각방 시스템이 사실은 서로의 마음을 잇는 다리를 끊어버리고 높디 높은 장벽을 세우는 공사였음을 말이죠. 은퇴 전에는 그 장벽이 낮에는 사라지는 자동문 같은 것이었다면 은퇴 후에는 24시간 내내 굳게 닫힌 철문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내는 거실에 홀로 앉아 시계 초침 소리를 듣습니다. 째깍째깍.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남편의 방 쪽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기침 소리 하나, 의자 끄는 소리 하나 없습니다. 이 낯선 침묵은 아내에게 서서히 압박감을 주기 시작합니다. 마치 누군가 내 목을 조르지는 않지만 공기 중의 산소를 조금씩 없애가는 듯한 답답함. 내가 내 집에서 눈치를 보고 내가 내 남편의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 이 상황. 차라리 남편이 거실에 나와서 TV 채널 가지고 옥신각신 다투던 옆집 순이 엄마네가 부러워지기까지 합니다. 싸움이라도 한다는 건 적어도 서로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감정을 교류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이 집에는 감정의 교류는커녕 생존의 신호조차 희미합니다. 아내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는 게 맞는 걸까? 앞으로 20년, 30년을 이렇게 벽 보고 사는 스님들처럼 지내야 하는 걸까? 은퇴 전에는 각방이 자유의 상징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것이 고립의 감옥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음으로써
역설적으로 남편의 부재를 더 크게 느끼게 되는 이 기막힌 상황.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졌지만 닫힌 방문 하나가 주는 심리적 거리감은 우주만큼이나 멀어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침묵에 익숙해져가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식사 시간에 잠깐 나와서 밥만 먹고 잘 먹었어 한마디 던지고는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에서 아내는 타인보다 못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대화가 사라진 식탁, 눈을 맞추지 않는 부부, 그리고 식사가 끝나자마자 각자의 방으로 흩어지는 풍경. 이것이 과연 부부일까요? 아니면 쉐어하우스에 사는 하우스메이트일까요? 아내의 마음속에 피어오른 불안감은 바로 여기서 기인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긴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밥 해주는 사람,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 정도로 여기는 걸까? 이 불안감은 점점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낮에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캄캄한 밤이 되어 각자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서로 알 수나 있을까 하는 원초적인 두려움까지 엄습해온 것이죠. 예전에는 각방 쓰니까 코골이 안 들어서 너무 좋다며 친구들에게 자랑했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이 무덤 속의 정막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은퇴는 단순히 수입이 줄어들거나 삼시세끼를 챙겨야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관계의 민낯을 24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강제로 마주보게 만드는 잔인한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서로 등을 돌린 채 각자의 방문을 닫고 숨어버린 너무나도 외롭고 고립된 두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내는 소파에 누워 깜빡 잠이 들었다가 가위가 눌렸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의식은 깨어있는 그 끔찍한 상황에서 아내는 필사적으로 남편을 부르려 애썼습니다. 여보, 여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비명을 지르며 안방에 있을 남편이 제발 거실로 나와주기를, 물이라도 마시러 나와주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안방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가위에서 풀려나 땀에 젖은 채 일어난 아내는 멍하니 안방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낮인데도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남편의 방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저 문은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문이 아니라 나의 구조 신호가 닿지 않는 단절의 벽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밀려오는 서러움과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버려진 것만 같은 고립감.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나는 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는 역설적인 절망감. 이것이 바로 60대 이후 각방 쓰는 부부가 겪게 되는 진짜 현실의 서막이었습니다. 자유인 줄 알았던 각방이 사실은 서로를 천천히 말라 죽게 만드는 고독의 인큐베이터였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낮 동안의 이 숨막히는 침묵과 단절감은 밤이 찾아오고 어둠이 깔리자 전혀 다른 차원의 생존 공포로 돌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밤은 유독 적막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진공청소기로 빨려 들어간 것처럼 창밖의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아주 고요한 새벽 3시였죠. 사연 속 주인공인 아내 김 여사님은 여느 때처럼 혼자만의 안락한 침대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코골이도 이불을 뺏어가는 뒤척임도 없는 그 완벽한 독립공간이 주는 평화로움에 취해서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날 그 완벽했던 평화가 순식간에 공포 영화보다 더 끔찍한 지옥으로 변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다가 갑자기 억소리조차 낼 수 없는 가위 눌림이나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때야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60대가 넘어서 겪는 밤중의 신체 마비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단어가 뇌리에 박히는 실체적인 공포거든요. 김 여사님은 그날 새벽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분명 정신은 또렷하게 돌아왔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더랍니다. 가슴 위에 커다란 바위가 짓누르는 것처럼 숨은 턱턱 막혀오는데 입 밖으로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위 눌림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부정맥 증상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 당사자가 느끼는 건 의학적인 진단명이 아니라 아, 나 이러다 오늘 밤 혼자 죽는구나라는 원초적인 본능의 비명이었습니다. 그 짧은 몇 분이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식은땀이 베개를 적시고 눈동자만 굴려서 방 안을 둘러보는데 그토록 사랑했던 나만의 방이 갑자기 거대한 관짝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평소엔 그토록 아늑하게 느껴지던 방문이 굳게 닫혀있는 그 문이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는 감옥의 철문처럼 보였다는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말 기적처럼, 아니 운명처럼 닫힌 방문 너머로 어떤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렁컥? 네, 맞습니다. 평소 김 여사님이 그토록 혐오하고 질색했던 남편의 코골이 소리였습니다. 10년 전 각방을 쓰게 만든 결정적인 원흉이자 매일 밤 귀를 틀어막게 만들었던 그 천둥 같은 소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의 공포가 엄습한 그 새벽 3시 그 지긋지긋한 소음이 김 여사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신호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캄캄한 어둠 속 내 몸은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절대 고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군가가 거칠게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는 생명체가 내 곁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까요? 김 여사님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저 소리는 소음이 아니었구나. 저건 내 남편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가 지금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였구나. 평소 같으면 제발 조용히 좀 해. 라고 소리쳤을 그 코골이 리듬에 맞춰 김 여사님은 필사적으로 호흡을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코골이 소리가 들숨과 날숨의 박자를 알려주는 메트로놈처럼 느껴졌던 거죠. 남편이 들이마실 때 나도 힘겹게 숨을 들이마시고 남편이 내뱉을 때 나도 간신히 숨을 내뱉으며 그 소리에 의지해 생명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10분 같은 일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서히 마비가 풀리고 손가락 끝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앉은 김 여사님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멍하니 방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벽 너머에서는 우렁찬 코골이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가서 등짝을 때리거나 베개를 던졌을 그 소리가 그날따라 구슬픈 듯하면서도 듬직한 장송곡이 아닌 자장가처럼 들렸다고 해요. 김 여사님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남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벌컥 열 자신은 없었지만 문고리를 잡은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문 너머의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지만 김 여사님에게 그 문고리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 사람마저 없었다면 오늘 밤 나는 소리 소문 없이 갈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서늘한 깨달음이 뼛속까지 사무쳤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갈망하며 각방을 선택합니다. 서로의 잠버릇을 참아주는 인내심보다는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믿으니까요. 젊을 때는 그게 맞습니다. 체력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기면 튀어나갈 순발력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내 몸을 내 의지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내 곁에 인기척을 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비록 그게 듣기 싫은 코골이나 이가는 소리일지라도 그 소리는 침묵보다 100배, 1000배 낫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김 여사님은 그날 밤 방문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미워서도 아니고 서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시끄러운 소리가 고마워서 저 문 너머에 내가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비록 지금은 자고 있지만 내 편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안도되어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여사님의 눈에 비친 각방은 더 이상 자유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언제든 고독사의 현장이 될 수 있는 단절된 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우리가 나이 들수록 장기가 밝아지고 예민해진다고들 하죠. 그래서 더더욱 따로 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장기가 밝아지는 건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노화된 신체가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보내는 신호라고요. 즉,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생물학적 외침인 셈입니다. 김 여사님이 겪은 이 공포는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나는 코 고는 소리 죽어도 못 참아 따로 자는 게 얼마나 편한데라고 생각하며 각방에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편하죠. 몸은 편합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 뒤에 숨겨진 단절의 공포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취약한 시간인 새벽 3시에 불쑥 찾아옵니다. 그날 새벽 남편의 코골이는 소음 공해가 아니라 김 여사님을 살린 구원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없었다면 김 여사님은 그 긴 어둠 속에서 공포에 질려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인기척, 사람의 기척. 나이 든 부부에게 이것만큼 강력한 수면제이자 안정제는 없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설렘이었다면 노년의 사랑은 인기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받고 상대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그 원초적인 교감 말입니다. 김 여사님은 이제 더 이상 그 방문을 잠그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자신만의 성역을 스스로 허물 준비를 하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내의 마음은 하룻밤 사이에 천지개벽할 정도로 바뀌었지만 과연 10년 넘게 혼자만의 자유를 만끽해 온 남편도 아내와 같은 생각일까요? 죽다 살아난 아내의 절박한 심정을 꿀잠 자고 일어난 남편이 과연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날 밤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아내는 날이 밝자마자 큰 결심을 합니다. 식은땀으로 젖은 베개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자존심이고 뭐고 일단 살고 봐야겠다고요. 사람이 극한의 공포를 느끼면 그동안 고수해왔던 원칙이나 자존심 따위는 휴지 조각처럼 가벼워지기 마련입니다. 아내는 부엌으로 나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좋아하는 찌개를 끓였습니다. 평소에는 각자 알아서 챙겨 먹던 아침 식탁에 모처럼 따뜻한 밥과 국이 올라왔죠. 남편은 영문을 모른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아침 풍경에 의아해하면서도 내심 기분 나쁜 눈치는 아니었어요. 숟가락질 소리만 달그락거리는 어색한 정적 속에서 아내가 마침내 입을 뗍니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마치 지나가는 날씨 이야기를 하듯 툭 던졌죠. 여보, 우리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다시 한 방 쓸까? 자,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나요? 아마 아내분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 당신도 많이 외로웠지? 이제라도 서로 의지하며 살자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을요. 혹은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지, 당신 무서웠구나 하며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길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던 남편의 손이 공중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아내를 빤히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죠. 갑자기? 왜? 난 지금이 딱 좋은데. 아내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나 단호하고 건조한 반응일 줄은 몰랐던 거죠. 당황한 아내는 급하게 말을 덧붙입니다. 아니, 보일러비도 아깝고 당신도 혼자 자면 적적하지 않아? 혹시 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서로 챙겨줘야 하고. 그러자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정색하며 말을 잇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남편의 대답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단순히 싫다는 감정 표현이 아니라 너무나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각방 예찬론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죠. 여보, 당신이 10년 전에 코 곤다고 나가라고 해서 내가 나왔어. 처음엔 나도 서운했지. 근데 살아보니까 이게 천국이야. 나는 더위를 많이 타서 창문 열고 자야 하는데 당신은 춥다고 꽁꽁 싸매잖아. 그리고 나는 밤늦게까지 유튜브 보고 야구 하이라이트 보는 게 낙인데 당신 옆에 있으면 불빛 새어나온다고 짜증낼 거잖아. 난 이제 내 맘대로 방귀 뀌고 트림하고 뒤척이다 자는 게 몸에 배었어. 이제 와서 다시 눈치 보면서 자라고? 난 못해. 절대 안 해. 남편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억눌렸던
혹은 10년 동안 쌓아올린 자신만의 자유를 침해받기 싫다는 강력한 의지가 묻어났죠. 아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서움 때문에 합방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지만 남편의 차가운 거절 앞에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사실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건 단순히 잠을 자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은퇴 후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고 집안에서도 딱히 할 일이 없는 남편들에게 그 작은 방 한 칸은 유일한 해방구이자 통제 가능한 왕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곳에서 그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제왕이었고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그 성벽을 허물고 들어오겠다고 하니 남편 입장에서는 평화를 깨뜨리는 침입자로 느껴질 수밖에요. 더욱 뼈아픈 건 남편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필요해서 합치자는 게 아니잖아. 그냥 당신이 무섭거나 아쉬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 수면제 대용은 아니지 않나? 전곡을 찔린 아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남편으로서 사랑하고 그리워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단지 자신의 불안을 해소할 도구로 필요로 한다는 것을요. 10년이라는 세월은 부부의 잠자리만 갈라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읽는 주파수마저 완전히 다른 채널로 돌려놓았던 겁니다. 남편은 식사를 마치가 무섭게 다시 자신의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달칵하는 문 잠그는 소리. 그 소리가 아내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남편을 쫓아내고 문을 닫았다면 이제는 남편이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내를 차단해버린 겁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아주 서늘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젊을 때의 각방은 언제든 다시 합칠 수 있는 선택의 문제였지만 노년의 각방은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익숙함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혼자 자는 게 처음엔 외로움이었지만 10년이 지나면 그것은 깨트릴 수 없는 편안함이 되고 권력이 됩니다. 아내는 덩그러니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남편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고 안에서는 희미하게 TV 소리와 남편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바로 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내는 공포에 떨고 남편은 자유를 만끽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어쩌면 아내가 지난 10년간 남편을 저 방으로 유배 보냈을 때 이미 예견된 비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배지에서 살아남은 남편은 그곳을 자신만의 낙원으로 개조했고 이제 그 낙원의 문을 열어줄 열쇠는 아내에게 없습니다. 많은 분이 에이 그래도 부부인데 아내가 무섭다고 사정하면 들어주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60대, 70대 남편들의 심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경제권이 넘어가면서 위축되었던 남편들일수록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나만의 수면 공간에 대한 집착이 강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싫어, 난 이게 편해라는 말 속에는 그동안 당신 마음대로 했으니 내 잠자리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는 일종의 소심하지만 강력한 복수 심리도 깔려 있는 것이죠. 결국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방문 하나 차이였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지구 반대편만큼이나 멀어져 있다는 것을요. 밤마다 찾아오는 정체불명의 공포보다 곁에 있어도 남보다 못한 남편의 싸늘한 뒷모습이 더 큰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편의 거절로 인해 각방 생활이 계속되면서 아내에게는 또 다른 심각한 위기가 닥쳐옵니다. 단순히 외롭고 무서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생존을 위협하는 아주 현실적인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어서 따로 자는 것을 조론의 일종이나 쿨한 노후 생활이라고 포장하곤 합니다.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주니 얼마나 좋냐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년의 각방 생활이 얼마나 위험한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지 말이죠. 남편이 방문을 걸어 잠근 그날 이후 아내의 밤은 더욱 길고 험난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된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정을 넘어서 누군가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그 차가운 거절, 어쩌면 단순히 마음이 식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가 느꼈던 그 공포, 새벽 3시에 식은땀을 흘리며 남편의 방문을 두드렸던 그 절박함이 과연 아내만의 유별난 성격 탓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비단 이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닥쳐올 수 있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황혼 이혼이 가장 두려운 노년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황혼 이혼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소리 없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 바로 황혼 고립이라고 말이죠.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정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단절된 상태, 한 집에 살지만 마치 무인도에 갇힌 것처럼 서로의 생사조차 감지하지 못하는 이 상태가 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신체가 약해졌음을 감지할 때 누군가 옆에 있기를 갈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혼자는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체력이 있고 언제든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무슨 일이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바탕에 깔려 있었으니까요. 그때의 각방은 달콤한 휴식이자 재충전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고 몸의 기능이 하나둘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오면 우리의 뇌는 무의식 중에 비상경보를 울리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느꼈던 그 정체불명의 불안감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맹수가 우글거리는 정글에서 홀로 남겨진 초식동물이 느끼는 생존 공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나이가 들면 청력도 시력도 그리고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반사신경도 무뎌집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가 취약해졌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잠이 들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그 밤이라는 시간이 젊은 날의 휴식이 아니라 거대한 공포로 다가오는 겁니다. 누군가의 인기척, 저 건너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코골이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같은 사소한 소음들이 왜 노년에는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소리는 뇌에게 보내는 안전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잠든 사이 내가 깨어 있을 수도 있어.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바로 달려갈 수 있어라는 무언의 약속이 바로 그 소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각방을 쓰며 두꺼운 문을 닫아 걸고 심지어 이어플러그까지 끼고 잠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는 잠을 자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자는 것 같지만 뇌파는 끊임없이 주의를 경계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장기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노년층의 조기 사망 위험은 비만이나 흡연만큼이나 높다고 합니다. 아까 그 아내분이 느꼈던 마비 증상이나 심장의 두근거림은 어쩌면 몸이 주인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혼자 있지 마, 누군가를 찾아라고 외치는 처절한 비명이었던 셈이죠. 남편분은 이제 와서 귀찮게 왜 그래? 라고 하셨죠. 그 마음 10분 이해합니다. 혼자만의 공간, 혼자만의 시간,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하지만 남편분 역시 착각하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황혼 고립의 화살이 아내에게만 향할까요? 천만에요. 남편분 역시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시니 아내의 요청이 귀찮은 집착으로만 보이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돌연사나 야간 응급 상황에 취약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닫힌 문 안에서 혼자 쓰러졌을 때 그 문을 열어줄 사람이 문 밖에서 당신을 기다리다 지쳐 돌아선 상태라면 그 고립의 대가는 너무나 혹독할 것입니다. 아내가 무서워서 문을 두드린 것은 아내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남편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리는 거리, 뒤척임이 느껴지는 거리는 단순히 사랑을 속삭이기 위한 거리가 아니라 서로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선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린 대화도 없고 사이도 안 좋은데 각방 쓰는 게 낫지 않냐고 반문하십니다. 맞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랑과 한 방에서 자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로맨틱한 사랑이나 뜨거운 감정을 되살리라는 게 아닙니다. 60대 이후의 부부 관계는 연인보다는 전우에 가까워져야 합니다. 전쟁터 같은 노화와 질병 속에서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존재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둠 속에서 갑자기 숨이 가빠오거나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왔을 때 스마트폰 잠금을 풀고 119를 누를 정신이 있을까요? 그때 옆에 누운 사람 혹은 문만 열면 바로 닿을 거리에 있는 배우자는 그 어떤 첨단 의료기기보다 빠르고 확실한 생명줄입니다. 아내가 그토록 절박하게 합방을 요구했던 건 무의식 중에 이 생명줄이 끊어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남편이 거절했을 때 아내가 느낀 절망감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낭떠러지 끝에서 잡고 있던 동아줄이 끊어진 것 같은 공포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감정 싸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각방 쓰자고 했잖아라며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계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이미 과거와 다르게 돌아가고 있고 호르몬은 우리에게 함께 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손을 잡거나 옆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느끼는 고통의 강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옥시토신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이 옥시토신은 노년기의 우울감을 막아주고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배우자를 곁에 두는 것은 상대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나 자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인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다시 합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수십 년간 따로 자며 만들어진 생활 패턴, 온도, 습도의 차이, 예민해진 장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무작정 한 이불을 덮으라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그토록 질색하며 거절했던 이유도 바로 이 현실적인 불편함 때문이었을 테니까요. 생존을 위해 합쳐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당장 오늘 밤 코 골고 이 가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설치는 건 끔찍하게 싫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죽음의 공포인 고립도 피하고 현실적인 수면의 질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놀랍게도 많은 노년 부부들이 이 지점에서 막혀 갈등만 키우다가 결국엔 다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그 고립 속에서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 타령이 아니라 돈 문제도 아니라 오직 두 사람의 안락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현실적인 타협점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밤을 지켜주면서도 꿀잠을 방해하지 않는 그 묘수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흔히들 돈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다.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면 좋은 요양병원에 갈 수 있고 간병인을 쓰면 되니까 굳이 사이도 안 좋은 배우자와 부대끼며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정말 그럴까요? 제가 만난 수많은 중년 부부들의 사례를 보면 돈으로도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밤중의 골든타임, 생사를 가르는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제가 아는 한 60대 후반의 부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두 분은 사업으로 꽤 큰 성공을 거둬서 소위 말하는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살고 계셨습니다. 집이 워낙 넓다 보니 각방을 쓰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남편분은 2층 끝방, 아내분은 1층 안방을 썼는데 서로의 생활 패턴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식사 때가 아니면 얼굴 볼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 혈압 관리를 잘 해오시던 남편분에게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 찾아온 겁니다. 새벽 2시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 속에 남편분은 바닥을 구르며 신음했습니다. 만약 그때 바로 옆 침대, 아니 같은 방 건너편 침대에라도 아내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여보 왜 그래? 라며 불을 켜고 119를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두 분 사이에는 굳게 닫힌 방문 2개와 긴 계단이라는 물리적 거리가 있었죠. 남편분이 젖먹던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을지 모르지만 그 소리는 1층에 있는 아내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우미 아주머니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뒤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내분이 오열하며 했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내가 귀가 밝은 편인데 방문만 열어놨어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고 없이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낮에는 활동하느라 모르고 지나갔던 통증이나 증상들이 긴장이 풀리는 밤이 되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심혈관 질환, 뇌졸중, 혹은 단순한 낙상 사고까지 노년의 응급 상황은 80% 이상이 모두가 잠든 심야 시간에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건 10억 원짜리 보험금이 아니라 내 신음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등을 두드려 주거나 물 한 잔을 건네줄 수 있는 누군가의 인기척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60대가 넘어서면 부부의 침실은 더 이상 로맨스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야 사랑으로 같이 잤다면 늙어서는 의리로, 아니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는 생명보초의 개념으로 잠자리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골이, 이갈이, 서로 다른 수면 온도, 뒤척임 때문에 도저히 한 침대에서는 못 자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억지로 한 이불 덮고 자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병난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합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현명한 타협점이 필요합니다. 요즘 장기 밝고 예민한 노년 부부들 사이에서 가장 추천되는 방식은 바로 트윈 베드 시스템입니다. 마치 호텔처럼 한 방에 침대 2개를 나란히 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서로의 뒤척임이 매트리스를 통해 전달되지 않아서 수면의 질은 지키면서도 위급 상황에서는 바로바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숨소리가 규칙적인지 갑자기 컥컥대지는 않는지 바로 옆에서 감지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각방을 쓰시다가 트윈 베드로 바꾼 부부들의 만족도는 상상 이상으로 높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자다가 눈을 떴을 때 저쪽 침대에 남편이 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여서 다시 잠이 잘 오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한 방에 있는 것조차 고역이라면 차선책이 있습니다. 바로 방문 개방의 원칙입니다. 방은 따로 쓰더라도 잠잘 때 방문은 절대 닫지 않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서로의 방이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배치를 다시 해야 합니다. 1층과 2층처럼 층을 나누는 건 정말 위험하고요. 문지방 하나를 사이에 둔 건너방 정도가 좋습니다. 방문을 열어두면 작게나마 서로의 기척을 느낄 수 있고 여보 하고 불렀을 때 바로 들을 수 있는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 불편하다면 적어도 잠들기 전과 기상 직후에는 반드시 서로의 방을 들여다보고 생사를 확인하는 생존신고 루틴이라도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늙어간다는 건 필연적으로 죽음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노년의 무의식 속에는 내가 자다가 그대로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인성 불면증의 아주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혼자 캄캄한 방에 누워있으면 온갖 잡생각과 불안이 엄습해오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옆에서 누군가가 드르렁하고 코를 골거나 새근새근 숨을 쉬면 그 소리가 일종의 백색 소음이 되어줍니다.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무슨 일이 생기면 저 사람이 깨워주겠지라는 무의식적 안도감이 뇌를 이완시켜서 숙면을 유도하는 겁니다. 앞서 사연을 보냈던 아내분이 남편의 코골이 소리를 듣고 안도했던 그 새벽 3시의 감정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젊은 날 그토록 듣기 싫었던 소음이 생존 본능이 발동하는 시기에는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결국 늙어가는 부부가 침대를 혹은 침실을 공유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후의 그리고 최고의 인간적인 예우이자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해. 죽으면 죽는 거지 뭐라고 호기롭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막상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이 오면 차가운 앰뷸런스 안에서 잡을 손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돈으로 최고급 매트리스는 살 수 있어도 공포에 질린 밤 내 손을 잡아줄 온기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만약 각방을 쓰고 계신다면, 그리고 방문을 꽉 닫아두고 계신다면 오늘 밤부터라도 조금씩 변화를 주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장 합방이 부담스럽다면 방문을 조금만 열어두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배우자의 텔레비전 소리, 기침 소리, 뒤척이는 소리가 어쩌면 당신의 생명을 지키고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줄 유일한 처방전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젊을 때는 서로 마주보며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지만 늙어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서로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전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합치는 것이 단순히 잠을 같이 자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서로의 생명 등불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던 부부가 다시 거리를 좁히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무턱대고 오늘부터 같이 자라고 하면 10중 8구 거절당하기 십상입니다. 자존심은 세우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현명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인 대화법과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남편은 이미 혼자만의 쾌적한 수면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고, 아내는 생존의 공포 때문에 무리하게 합방을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조건 예전처럼 한 침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몸을 맞대려다가는 오히려 남은 정마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서로의 독립성은 지켜주면서도 심리적 안전장치는 확실하게 걸어두는 따로 또 같이 수면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사연의 부부도 이 방법을 통해 극적인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제안드리는 방법은 바로 호텔식 트윈 베드 시스템입니다. 많은 중년 부부들이 합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의 뒤척임, 코골이, 그리고 이불 싸움 때문입니다. 젊을 때야 사랑으로 참았지만 나이 들면 잠 귀가 밝아져서 옆 사람 숨소리에도 깰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한방을 쓰자니 그 불편함이 떠오르고 각방을 쓰자니 응급 상황이 두려운 거죠. 이때 안방에 싱글 침대 2개를 나란히 놓거나 혹은 침대 사이에 작은 협탁 하나를 두어 공간을 분리해 보세요. 사연 속 남편분도 처음에는 다 늙어서 무슨 합방이냐며 펄쩍 뛰었지만 아내가 당신 잠버릇 안 건드리겠다. 침대만 따로 쓰고 방만 같이 쓰자고 제안했을 때 비로소 마음을 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면 환경을 바꾸고 나니 남편은 혼자 잘 때처럼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었고, 아내는 바로 옆에 남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면증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밤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몸이 이상할 때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누군가 있다는 그 심리적 안정감이 수면제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 것입니다. 만약 집 구조상 혹은 배우자의 완강한 거부로 당장 한방을 쓰는 게 어렵다면 차선책이 있습니다. 바로 방문 개방의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각방 생활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문을 꽉 닫고 잠그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 문 하나가 사실은 엄청난 심리적 장벽이거든요. 문을 닫는 순간 저 방과 이 방은 남남의 공간이 됩니다. 안에서 사람이 쓰러져도 밖에서는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은퇴 후 부부들에게 제안합니다. 잠들기 전 서로의 방문을 최소한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라도 열어두시라고요. 아니면 아예 문을 활짝 열어두고 거실을 통해 서로의 기척이 들리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잘 자요라는 인사가 들릴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 밤중에 화장실을 갈 때 상대방의 인기척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황혼 고립의 공포는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사연의 아내분도 남편이 합방을 거부했을 때 울면서 사정했다고 해요. 제발 문이라도 열어놓고 자자. 내가 밤에 당신 부르면 들을 수 있게만 해달라고요. 그 간절한 부탁에 남편도 방문을 열어두기 시작했고,
그 열린 문틈으로 들려오는 남편의 코골이 소리가 아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자장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바로 비상 연락 체계입니다. 웃으실지도 모르겠지만 한 집에 살아도 위급할 땐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몸이 마비되어 소리조차 못 지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침대 머리맡에 무선 초인종 같은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스마트폰 단축번호 1번의 배우자를 저장해두고 자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건 유난 떠는 게 아닙니다. 60대 이후의 부부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존 파트너로서의 의리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각방 생활이 굳어지면 나중에는 합치고 싶어도 몸과 마음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되돌릴 수가 없게 됩니다. 나중에 아프면 그때 합치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때는 늦습니다. 건강할 때,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을 때 서서히 거리를 좁혀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배우자가 곁에 있는 것이 귀찮고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언젠가 그 코골이 소리마저 그리워질 날이 오고 닫힌 방문 너머의 침묵이 견딜 수 없는 공포로 다가올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거창하게 침대를 바꾸는 게 부담스럽다면 오늘 밤엔 그저 꽉 닫혀있던 방문을 조금만 열어두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쑥스럽더라도 한마디 건네보시는 겁니다. 문 열어둘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불러. 이 짧은 한마디가 불안에 떨고 있을지도 모르는 배우자에게는 엄청난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훗날 닥칠지 모르는 위급 상황에서 나를 구해줄 유일한 생명줄을 연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부부에게 최고의 노후 준비는 빵빵한 연금도 자식들의 효도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밤 내 옆에서 숨쉬고 있는 배우자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부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닫힌 방문과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밤 되십시오.